네, 안녕하세요. EBS 모든약품 총정리의 총정리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이승훈입니다. 자, 머슴대길이라는 작품을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좀 긴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먼저 보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제는 건강한 민중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목에 있는 대길이라는 머슴입니다. 이 대길이의 모습을요, 마치 소설에서 인물을 제시하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계속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는 시를 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대길이라는 인간이 가진 그 성격, 성품에 호감을 느끼도록 하면서 이 화자 역시 대길이 같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시인데,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세터관전인의 머슴 대길이는 이랬는데요. 세터관전인이라 그러면은 구체적인 지명도 있고 또 누가 있냐면 어느 집인지까지 나와 있죠.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를 하면은 현장감이 있든지 혹은 사실적이든지 우리가 그게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자, 여기서 상머슴이란 말 나왔는데 요 밑에 보면은 그러나 전까지는 상머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머슴으로서의 면모가 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머슴으로서의 면모도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보면은 누룩둬야지 한 말에 번쩍 들어서 우리 넘긴대요.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또 그야말로 둬야지 멱다는 소리까지 후딱 넘겼죠. 일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그런 걸로 보일 수 있고요. 밥대가 늦어 투덜댈 줄 통 모르고요. 이거는 불평불만이 없는 그런 성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른 아침 동네길 이슬도 털고 잘도 치워서 훤히 가리마가 났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상머슴으로서의 면모가 마치 소설에서 인물을 간접 제시하는 것처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다시 일 잘하는 머슴으로서의 면모인데요. 여기에 어떤 시적 대상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 있어요. 번쩍. 그러니까 이를 아주 힘이 아주 세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후딱 넘겼다. 일을 아주 빨리 한다는 거 구사를 통해서 보여주죠. 자, 이렇게 시적 대상의 특징을 강조하는데 이 부분 멱다는 소리까지 후딱 넘겼다, 이 표현은 우리가 공감각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소리를 넘겼다는 거, 넘기는 거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즉 소리라는 건 원래 이렇게 뭐 어떻게 잡히지가 않은 건데,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공감각적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자, 이제 그러나들을 볼 건데, 요 그러나부터 내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시상의 전환이라고 해서 정반대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에는 머슴으로서의 면모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뒤에는 그냥 머슴이 아니라, 좀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이 제시가 됩니다. 자, 보세요. 낮보다 어둠에 빛나는 먹눈이었다. 즉, 시적 대상의 남다른 면모를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자, 밤에 애한테 각야 거겨 한글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때가 시대 배경이 언제냐면은 일제 36년이에요. 즉 일제시대에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쳤다는 얘기는 굉장히 민족의식이 강했다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민족의식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 근데 이게 다시 말하자면 이건 머슴으로서의 면모가 아니라 분명히 남다른 배울 만한 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표현의 특징이 주룩주룩 이런 음성상징어가 있는데요. 음성상징어는요, 말 그대로 소리를 흉내내거나 모양을 흉내내는 그런 말인데요. 음성상징어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은 주룩, 주룩 두 번 나와 있죠. 근데 보세요. 주룩이 반복되어 있으면요, 반복이란 말이죠. 반복은 시에서는 반드시 운율성이랑 관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성상징어를 봤는데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운율이랑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를 낼 때.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내신에서 사실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이런 음성상징어가 거의 순 우리말들이 많아요. 물론 한시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를 차용한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그래서 순 우리말일 경우에는요, 우리말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런 설명들을 선택지에 자주 내고는 합니다. 이거는 근데 내신형 문제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보겠는데요. 자, 요 부분을 전체적으로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왜냐면 앞부분은 다른 게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못 봤는데, 이 부분이 정말 이 인물을 소설처럼 제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보세요. 대길이 아저씨한테는 주인도 동네 어른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성격이 어떻길래 그랬을까? 즉, 좀 함부로 무시하기 힘든 그런 이제 풍모를 갖고 있던 거죠. 아까 보니까 좀 약간 이제 그 일반인이랑 약간 다른 민족의식이든지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 그리고 또 보면은 무슨 대길이가 힌두스는 보니까 좀 약간 젊은 사람 같은데
자, 보니까 뒷산에서 호적삼 큰아기 따위에는 눈요기도 안 하고 멀리서 여자 바라보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지게작대기 이어놓고 먼데 바다를 바라봤는데 이거 전부 다 간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머슴대길이라는 분은 이러이러했었지 막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머슴대길이는요, 자, 이렇게 여자의 관심을, 세속적인 거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먼데 바다를 봤다는 것은 더 큰 세계, 더 큰 꿈 이런 거를 추구하는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 지금 넘어가서 우르르에서 또 음성상지어가 나와있죠. 아까랑 비슷합니다. 우르르르 이렇게 해서 특히 요 말은요, 부드러운 느낌도 부드러운 느낌이지만 또 운율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밑으로 볼게요. 찬 겨울 눈더미 가운데서도 덜렁겨드랑이 바람 잘도 드나들었다. 자, 추운데 겨드랑이가 드나든 건 뭐냐면요, 옷이 이렇게 제대로 입지를 못해가지고 겨드랑이가 드러났다는 그런 뜻이야. 가난한 거거든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다. 남하고 사는 세상인데 라고 직접 인용했는데, 이거를 통해서 또 이것도 또 뭐냐면은 소설 같은 간접 제시 방법이죠. 자, 근데 여기서 가난을 긍정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야 한다는 대길이 아저씨의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지막 면입니다. 자, 대길이 아저씨 글은 나에게 불빛이었어요. 자, 이 불빛이라는 거는요, 내 삶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자는 대길이 아저씨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면서 그 인물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독자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가 호감을 가지게 하면서, 그리고 또 자신이 그 삶을 닮아야겠다, 그의 삶을 지향해야겠다라는 태도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 시의 어조를 설명 안 했는데요. 자, 이 시의 어조는요, 이 나와 있는 어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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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뭐뭐 했지요 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죠? 누구한테요? 우리한테 말을 해주는 것 같죠. 뭐뭐 했지요? 대길이 아저씨는 뭐뭐 했지요? 뭐뭐 했지요? 이렇게 친근하게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는 그런 이미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조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 특정 어미가 반복되면서 운율감을 형성하는 것도 당연히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능 출제 포인트 이 부분은요, 제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음 넘어가서 여기도 설명을 했어요. 그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표현산 특징인데 음성상징어 이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고요. 3번 토속적인 소재는 머슴되기의 아저씨가 머슴으로서 일하는 부분, 도화지 잡고 막 그런 부분 있죠?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선명한 색채 대비다. 그렇게 색채 대비가 있다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번쩍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뭐 돼지 멱다는 소리 이런 뭐 감각적 제시가 있긴 하지만 색채 대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5번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다. 뭐뭐 했지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기는 이시를 감당하면서 생긴, 감당이요? 감상이겠죠? 위시를 감상하면서 생긴 건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책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이요, 세척완전인의 같은 구체적인 지명, 사실성 강조, 맞는 설명이죠. 어둠에 빛나는 먹루는요, 자, 밤에 나에게 글을 가르쳐줬던 그 장면에 있던 거죠. 이거 아저씨의 현실을 상징하는 거랑 상관이 없죠. 이거는 민족의식을 갖고 있던 어떤 좀 본받을 만한 그런 면모를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니은이네요. 3, 4, 5번도 보면은요, 먼데 바다를 보는 거, 더 큰 세상을 바라보는 거, 맞는 설명이죠. 남하고 사는 세상, 똑같은 말에 더불어 사는 거니까 맞는 설명이고요. 대길 아저씨를 불빛으로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슴대길과 함께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저는 이승우 선생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을 공부하면서 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저와 함께 만나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승우 선생이었고요. 여러분들 수능 만점을 기원합니다. 수능 화이팅!